바른미래당 제72차 원내정책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님과 중도 실용 정치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실용적 중도 정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민생을 살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들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 성별, 계층,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이 이분적으로 나눈 초갈등 내전 시대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진영 정치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거짓과 위선의 가짜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오로지 실용적인 가치에만 집중해서 문제 해결의 정치, 중도 실용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9일에는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와는 별도로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성격의 완전한 새롭고 참신한 발기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실물 경제와 산업 현장에 본격적인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셧다운 조치되면서 현대차, 쌍용, 노노삼성 등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일부 공장과 쌍용차는 협의 이미 시작됐습니다. 파업이 아닌 부품 공급 차질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부품 국산화와 동남아시아 등 대체 지역으로부터 부품 조달을 속히 늘려서 휴업과 생산 중단을 막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발빠른 대책을 세우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로 품귀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개인을 지킬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뒤늦게 매점매석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밀려드는 수요에 안정적인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라도 빠른 대책이 마련돼서 단속에 뒤따르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4.15 총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궁색하게도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와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판만 더 키우고 국민적 공분을 살 뿐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국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법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업적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추미애 장관은 당대표 시절 촛불정국에서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때는 공소장 공개에 대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잘못된 관행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결국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공소장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가장 일선에서 정치적인 선택, 주장, 역할을 한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공정과 정의를 가장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은 서로 섞이지 말아야 하는 이력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이런 의심과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인의 역할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정과 정의의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수사지휘라인의 자천, 정보 인사를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절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청와대 전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전 민정비서관 등 13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한마디로 개풀 뜯는 소리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규정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전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치명적 콜라보의 결과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자유민주적 헌법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해 침해받은 자유민주적 헌법 원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가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권한 행사의 당파성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요즘 그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정말 어떤 장관보다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장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요즘 정말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고 정말 팍팍한 그런 경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폐렴까지 왔어요. 거의 불안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루 해가는데 그제 뭐 지금 법무부 장관이 기소권 공소장 비공개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또 시끄럽습니다. 심지어는 국민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국민들 마음속에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로 추미애 독재 바이러스라고까지 합니다. 법무부가 헌법에 군림하며 훈령 하나로 국회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지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거부를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합니까? 이런 행태는 헌법수호와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무법장관임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법무장관이라 뒤집어서 무법장관임을 자인하는 결과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거부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서에는 최순실, 난종범, 정호정 등에 대한 공소장이 증거자료로 첨부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소장을 이용해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와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독재 바이러스입니다. 추미애 장관 즉각 반헌법적인 공소장 비공개 지시를 처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방역에 나설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국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리넷이라고 아십니까? 쓰레기를 지하의 고압 관로를 통해 수거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인천 송도, 용인 흥덕, 김포 장기 그리고 세종시에만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관이 아니라 세금 빨아들이는 관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설계할 때, 건설할 때 쉽게 도입을 결정할 시스템이 아닙니다. 세종시의 경우 총 2,850억 원을 들여 신도심 지역에 116km나 되는 쓰레기 수송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매년 3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크리넷을 설치하는데 3,500억을 더 써야 합니다. 또한 설치 9년이 지나자 고장을 자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클린넷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종량제 봉투도 사고 클린넷 유지 보수비로 단지당 1,500만 원 정도를 또 부담해야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집화장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한심한 것은 고장이 잦아서 처리가 되지 않는 쓰레기는 청소차가 다니며 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액이 들어가는 크리넷 도입에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세금을 쓰레기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단돈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아이디 3시간 이용은 800원, 장기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아이디는 15,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구매한 아이디를 통해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기사에 댓글, 좋아요 등의 의견 표시도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타인의 연락처,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 등도 낱낱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관되어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총선이 70여일 남은 이 상황에서 횡행하는 불법 아이디 거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천만의 가입자를 가진 포털 네이버는 민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수사당국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아이디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의 불법 아이디 활용처 등에 대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은 물론 민주주의를 흔들 수도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사당국에서는 꼭 명심하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언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공개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아까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박근혜로 했는데 그게 잘못 박정희가 잘못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